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전부리 FOMC 있어요. 근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분들이 있고 시장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벤트적으로 보면은 CPI도 나와야 되고요. FOMC 있고 ECB, BOJ, 유럽이랑 일본 쪽에서도 중앙은행 결정이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노동지표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또 기대 CPI, 기대 인플레이션 나와야 되고 내마녀의 날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미국에 또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만 보면 지옥의 한 주다. 약간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예상하니까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분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도 시장의 랠리는 지속될 것인가? O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야, 너무 비둘기파 분들 아닙니까? 평화를 사랑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비둘기 사랑하는 분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용권 차장님, 제가 뭐 얘기했듯이 네. CPI, FOMC, 실업수당, 기대 인플레이션, 내마녀의 날, 특히나 저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좀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랠리가 지속된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그런 이벤트들은 일단은 조금은 제쳐둬도 될 이벤트라고 보고요. 일단 두 개의 큰 사안이 남아있죠. FOMC하고 이제 CPI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한 80% 정도. 맞아요. 시카고 네. 상품거래소 쪽에 패드워치 쪽 보면은 동결 가능성을 80%까지 일단은 잡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결한다라고 보는데 일각에서는 블룸버그 뭐 일각 애널리스트들 이런 쪽에서는 추가 인상을 하기 위한 동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스탑 앤 고 네, 이렇게. 매파적인 동결이다라고 해가지고 호키시 스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쪽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안 올렸지만 다음에 올릴 거야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오. 네,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은 금리 인상에 가팔랐던 사이클, 기울기 자체가 예전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게 이렇게 해서 꺾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피크아웃 이런 것들 실적에서는 싫어하는 거지만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반겨야 될 일들이에요. 물론 연준 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올해 금리 인하할 거냐? 아닙니다.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 상황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문제지만 어쨌건 연준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코로나 팬데믹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유동성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핑퐁 이거 샀다 빠지고 이거 샀다 빠지고 이게 아니라 예.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해서 시장이 우르르 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하게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큰 틀이 버텨주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업종의 확산, 매수의 섹터의 확산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견조해요. 지금 다우라던가 나스닥 이런 쪽들은 보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다우는 조금 지지부진해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걸 나스닥으로 가보면은 완연하게 다른 모습들을 나오죠. 예. 기술주가 주로 포진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때는 언제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서 선반영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 막혀버렸던 120 주선을 뚫고 올라가는 파동들이 나스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성과 모멘텀에 기댈 수 있는 종목들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예.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스닥이나 이런 다우만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여기 한번 테스트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코스피보다 빠르게 이 120 주선을 터치한 이후에 한번 떨어졌다가 재돌파. 아마 이번에 돌파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FOMC라던가 CPI 결과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시장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온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실 같은 FOMC여도 같은 결정이어도 이거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느끼는 시각은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사용관 차장님께서도 결국은 뭐 25bp 만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끝에 터널 끝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맞아요. 이게 뭐 한 번 더 올리고 스탑앤고 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오케이. 김태성 이사님한테는 그럼 만약에 이번에 뭐 동결을 하고 안 하고 요거를 떠나서 지금 뭐 퍼센티지 자체가 동결로 가고 있으니까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커멘트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정도가 나오면 시장이 좋은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네. 일단 뭐 파월의 입에서는 뭐 아무래도 나올 이야기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할 원론적인 수밖에 없다. 이야기. 언론적인 이야기만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 이번 슈퍼위크라고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 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줄 수 있는 지표들이지만 이미 우리가 너무나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저는 그에 따른 변동성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네.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지금 오늘 동결했다 그래서 네. 긴장 놓지 말아라. 네. 우리 앞으로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 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스티키하고 높은 수준이다. 라고 이 수준에서 얘기하면 시장 어떻게 우리는 내일 볼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조금 좋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오호. 들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파월 연준의 입에서 조금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저는 그러면 그동안에 못 사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안 사니까 또 올라갔네. 아, 지금이라도 살까?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 파월 연준이 그런 멘트를 통해서 지수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조정을 이야기해 주면 저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필요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쉬지 않고 올라가면 사실 쫓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저는 충분히 제 공략 혹은 뭐 없으셨던 분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군들 중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높은 종목군들은 비중 확대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려면 이제 그 CPI 발표되는 거에서 어느 정도 나오냐 이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이 CPI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사영건 차장님? 전달에 4.4% 그리고 지금 한 4% 헤드라인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고 근원으로 봤을 때는 5% 예상하나요? 5.3? 네, 그 정도. 그 5% 정도. 초반 정도 될 텐데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의미는 있고요. 없을 것 같다? 네, 일단은 시장의 흐름 자체를 꺾을 만한 수치는 안 나올 거다. 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준 쪽에서 정말로 강하게 금리 인하 올해도 없습니다라는 걸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시장 참여자들은 그 부분을 계속 기대를 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연준의 점도표상에서 올해 말 기준 금리가 5.125 중간값으로 가 있어요. 5에서 5.25 사이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0.25 올리는 것은 크게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연말에 계속 금리 인하 없다 하다가 어느 날 한마디를 던져주는 거죠. 뭐라고요? 금리 인하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했을 때는 정말로 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자두님께서 금리 인하, 동결, 인상 뭐가 나와도 안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주 후반에 지금 미국 시장으로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엮여 있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내마녀의 날 지나면서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맞아요. 약간 이런 흐름이 나와서 미국 시장도 지금 아까 S&P 500이랑 나스닥 보여주셨지만 지금 굉장히 YTD로 봐도 고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냥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김태성 이사님은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신경 없다. 안 쓴다? 네. 그들 두 분 다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신경 예.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워낙 각자 도생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이제 이 차이, 그러니까 손익 차이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뭐 2차 전지 내에서
또 이제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뭐 B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이 편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이 시기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저는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일까지도 저는 크게 그들의 움직임과 너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뭐 아까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요즘 시장 트렌드와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잘 고르는 거, 그리고 맞아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의심 가지면 의심이 해소되는 순간 이미 벌써 주가는 한참 올라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고 맞아요. 신중해도 수익을 못 내고 종목이 안 좋아도 수익 못 내고 네. 이런 시장에서, 그리고 특히 또 트렌드는 가는 말이 더 가고 맞아요. 누워 있는 애들은 계속 누워 있고 요런 시장 트렌드 개인이 좀 약간 수익 내기 어렵지 않아요, 차장님? 네, 일단 주식하고 폴인러브 하는 거 좋지는 않아요. 사랑에 빠지는 거. 빠지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예. 왜 자꾸 의구심이 싹 트느냐?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했어요. 네. 제 자신을 반성하게 예, 됩니다. 반성하고 대단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네. 공부를 여러분 조금 더 가진 종목에 대해서 파보세요. 사업 보고서 들어가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 특히나 이제 정책 이슈들, FOMC와 그리고 뭐 CPI 등등,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지금 이번 주에 있는데 두 분 다 크게 걱정할 것은 없고, 만약에 흔들리더라도 살짝 조정을 받고 또 증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